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을 앞두고 지금 매수매도 굉장히 관망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폭풍 전야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제 그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반대로 이제 그 협상이 결렬될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거의 뭐 2년 됐죠. 묵은 재료인 거예요, 묵은 재료. 이미 또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결렬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은 어떤 그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른 거죠. 약세장에서 단기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메지온이라든가 HLB라든가 마지막에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젠백스였죠. 젠백스까지 피날레를 이제 그 쳤죠.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기이기 때문에 바이오 전반으로 어떤 그 이슈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조정이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해드렸지만 바이오의 이제 그 절대 권력은 기존의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넘어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목표가 100만 원 지시해 드렸는데 100만 원 해봐야 사실 100% 조금 넘는 거죠. 지금 뭐 40만 원대니까 100만 원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아래 글 보시면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의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리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주 강연에는 이제 그 삼성역이죠. 그 3탄 빌딩에서 개최가 됩니다. 뭐 내용은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특히 이제 내년도 2020년도를 향해서 이제 주도주 논리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지금 뭐 시장 자체는 이제 해를 이제 넘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강연을 통해서 좀 많은 그 영감을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꼭 참석하시면 뭐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원 논리, 그리고 주요 바이오, 뭐 두 가지 꼭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00만원 논리,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HLB, 그리고 오늘 신규 종목으로 이제 ABL 바이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제 그 바닥권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렸어요. 추천 이후에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진 상황인데, 지금 뭐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올랐던 것들은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고점이 워낙 많은 이제 물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 ABL 바이오처럼 신선한, 이것도 역시 그 플랫폼 기업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매기가 다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 목표가 100만원 논리, 셀트리온과 비교하면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람 나이로 따지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뭐 60대도 요즘은 사실 굉장히 젊은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젊은 시세라고 보는 거죠. 우리 그 증시교원에도 젊은 시세는 소가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죠. 젊은이들은 항상 또 사고를 중간에 좀 많이 치죠. 글쎄요, 조금 약간 논리를 확장을 한다면, 분식 회계 관련돼서도 젊은 시절에 어떤 뭐라 그럴까, 젊은 시절에 한 번에 어떤 사고 친 거, 요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회수관에 진입을 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삼성하면 이제 역시 그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성도 이제 많이 갖추고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자회사 이제 바이오 에피스의 그 성장성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그 셀트리온인데, 그 셀트리온이 예전에 2013년도 4월이었어요. 이때 사상 최대의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그 거래가 터지는 계기가 분식회계, 뭐 회사 디폴트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악재는 분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부도 직전의 최악의 그런 악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악재를 통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잠재 매도세, 어설픈 뭐 쓰레기 물량들이 완벽하게 소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세력들은 매집을 한 거죠. 뭐 우리가 조셉 그랜빌 논리대로라면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한다. 악재의 크기가 큰 곳일수록 매도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의 크기가 큰 곳일수록 커다란 세력이 개입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가격대가 이제 22,000원대였어요. 그 저점 가격대가. 그런데 이거 덕분에 그 이후에 주가가 38만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뭐 이제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이 38만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저는 이때죠. 이때 그 22,000원대, 2만원대 초반에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 반대로 이제 그것을 은폐물 삼아서 매집한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주가의 그 모든 인간은 사실 그 우리가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소멸이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제가 좀 전에 셀트리온이 이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절정기를 찍은 거예요. 그 40대 보통 이제 인간의 절정기가 40대로 오죠. 그 해리덴트라는 그 인구 통계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지금 2만원에서 38만원의 이 사이클, 생로병사의 그 사이클 과정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디 위치해 있는 건가요? 2015년인가요? 아니면 뭐 이때가 2017년도인가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해석의 몫이에요. 뭐 사실 그 뭐 이연령 비연령인데, 여하튼간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상장 폐지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거든요. 마치 셀트리온이 2013년도 4월에 통과한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전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앞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그 향후 대한민국의 바이오는 3년간,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의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끌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2017년도 들어서 바이오 종목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주역이 사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바이오의 어떤 그 맏형이죠. 큰 아버지 격이죠. 아버지가 끌어주니까 다른 뭐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그 바이오 영웅들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옆으로 횡보 구간인데, 여기서 상승이 만약에 상승 반전된다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앞서 제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면 그것도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JP 모건 주최로 해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대략적으로 뭐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커다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종목별, 바이오 종목별 개인기를 통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작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뭐 상장 폐지 가능성. 그러니까 악재 크기가 클수록 큰 세력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의 투매 물량이 쏟아질 정도의 악재인데, 만약에 뭐 한 300억 가진 세력이 나도 돈 많다고 갖다 대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이 되겠죠. 1000억의 그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막 1조 원 혹은 2조 원 이상 세력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그냥 바로 소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구간을 또 지난 10월 23일 날 갭으로, 이런 게 전형적으로 이제 돌파갭 혹은 이제 상승갭이라고 하는 거죠. 급진갭, 돌파갭, 상승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옆으로 지금 횡보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그 시세의 단말기를 보고 있는 바이오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의해서 지금 통제가 되는 겁니다. 얘가 오르지 않으라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못 올라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종목별, 바이오 종목별 이제 개인기를 통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고, 쌈바가 움직여야지만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70억이에요. 270억. 올해 예상 작년 대비해서 뭐 반 이상 줄었죠. 그런데 내년도, 이건 뭐 전망치입니다, 말 그대로. 전망치는 내년도에 2천억을 넘어가는데요. 후년도에 이제 3,400억. 앞서 우리가 셀트리온 고점 봤지만 38만원대에서 실적이 최고치였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뭐 유사하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CMO죠. CMO하고 그다음에 시밀러를 주력으로 지금 주력업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CMO라든가 그 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추론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바이오의 대장 혹은 바이오의 인덱스, 바이오의 어떤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뭐 더불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요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11월달 그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뭐 사실 삶이 팍팍하죠. 서민들이 평생을 서민으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오랜 동안 주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밝혀냈는데, 서민들이 평생을 서민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리스크를.
리스크 안에, 리스크를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우리가 잘 편집을 해야 되겠죠. 리스크 안에 여러분들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 투자가들은 리스크를 피하려고 자꾸 좋아 보이는데, 확인된데, 안정된데, 발음이 안 되나요? 그런데 자꾸 투자하는데, 그게 이제 혼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집단사가 이미 다 확인되고 사버리니까 내가 사자마자 대체적으로 이제 고점이 오는 거죠.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논리가 아닙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다음 종목, 다음 자료 한번 보죠. 이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 논리. 그래서 뭐 하여튼 CMO하고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동시에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는 거죠. CMO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팔이라는 거, 임랄리, 플릭사비 이름이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온트루잔트, 뭐 아바스틴 이런 시밀러들이 이제 미국에 출시 예정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신약들이 만류가 되는 게 2021년도, 2022년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이 특허가 만류가 되면 시밀러 출시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한 3년, 최소한 3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그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연평균 성장률이 영업이익 성장률은 69%라니까 대단한 거죠. 밑에 실적은 이제 위에 본 것과 이제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CMO죠, CMO. CMO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고, CMO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파운드리하고 비슷해요. 파운드리도 사실 팹리스 회사들, 설계 회사들 맡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MO도 마찬가지예요.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죠. 그런데 이 같은 간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브랜드 파워 차원에서 보면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인터브랜드라고 그 브랜드 미국의 이제 브랜드 평가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브랜드 평가 6위가 올라왔어요. 위에는 다 이제 5개가 다 미국 회사죠. 그 미국 회사를 빼면은 세계에서 삼성전자 브랜드 파워가 2위예요. 1위죠, 1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차트는 봤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이제 동력이고 에너지원이 되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되시면 강연장에 한번 오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강연에 참석한다고 뭐 100% 돈을 벌고 이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논리를 좀 꿰뚫어 볼 수 아는 그런 어떤 그 사고력을 키우자는 것이죠. 자, 지금 옆으로 이제 계속 횡보 과정이죠.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세로온다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힘이기가 팽팽히 맞선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셀티론도 한번 확인해보면 셀티론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갭상승을 위해서 삼성과 셀티론 간의 완전히 그 기득권이죠. 그 패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규정이 팽팽한 시점인데 당연히 이게 매수세로 이제 전환되면은 바이오 전반으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이슈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흐름이죠, 흐름. 바이오 흐름이 중요하고 이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흐름을 이끌어갈 그런 어떤 그 바이오의 절대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은 제가 매도는 정확히 매도를 했고 55,000원 미만에서는 사보자 얘기했는데 55,000원 미만은 몇 번씩 줬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뭐 내년 이후를 봐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55,000원이 조금 정정한다면 한 5만원까지는 좀 그렇고 한 5만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 선이면은 선침의 차원으로 좀 사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그냥 끝난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지금 첫 번째 눌림목 조종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한번 보죠. 자, HLB도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고점 이후에 최소한 3개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3개월 조정 받으면 그게 1월 말이 됩니다. 1월 말. 그러니까 제가 2월서부터 이제 그 랠리가 전개된다고 얘기했거든요. HLB.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격이 맞으면 반드시 그냥 주식을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단 100주라도 사놓고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HLB도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뭐 툭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면 이제는 조정을 피하기보다는 조정에 좀 강하게 저항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젠백스 한번 볼까요? 젠백스. 젠백스는 사실 저희 회원분들에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약간 리스크는 얘기를 해서, 리스크는 미리 사전에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실패한 거죠. 왜냐면 하한가, 거의 하한가까지 갖다 이렇게 돌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간에 젠백스 같은 경우는 또 의미가 있는데, 이 거래가 너무 많이 엉켜버렸어요. 이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 한번 들어가죠. 자, ABL 바이오 지금 마이너스 100원이네요. 자,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은 이중 항체입니다. 이중 항체 단일 항체가 되겠죠. 반대로 이중 항체가 당연히 효과가 더 좋죠.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인 거고, 제가 좋아하는 플랫폼 옵션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확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면역 항암제라든가 퇴행성 뇌질환 중심으로 해서 총 23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ABL 바이오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임상을 전임상이 있고 임상이 있습니다. 임상은 이제 사람 대상 임상이고, 전임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쥐라든가 마우스라든가 이제 돼지죠. 돼지 동물 임상을 얘기하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재무가 조금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매출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적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시점이 아닌가 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보면 유상증자 자금으로 990억, 공모자금 900억에서 대략적으로 한 3천억 정도 넘게 각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공략할 때 재무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부터는 이제 자유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은 이루어졌어요. 총 5건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제 입금이 안 된 거죠. 뭐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2억 달러 규모고, 그리고 지금 23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인당 평균 3.2억 달러 가치, 대략 한 4천억 정도 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잠재적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ABL 바이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하여튼 바이오 파이팅 해보시기 바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특정한 어떤 개인기를 봤다면서 누가 하나 또 국면을 돌파해주면 바이오는 또 이 대중주가 되고 있어요. 대중들한테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